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흥구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장 초반에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이 상승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 흐름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흥구석유 같은 경우 사실 지금까지의 상승 파동에 대한 부분이 모두 비슷한 형식으로 출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죠. 금일 역시 사실은 석유 관련된 테마와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유 관련된 종목이 대표적으로 뭐 세 가지가 있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흥구석유 금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정말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종종 분석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중앙 에너비스죠. 모두 차트 흐름세를 보게 되면 동일한 패턴이 존재했었다. 이 원유 관련된 어떤 이슈가 존재했을 때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흥구석유도 금일 이러한 높은 상승의 흐름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세에 대한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금일 영상을 통해서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석유를 가지고 있는 석유 매장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동해에서 이 석유 가스전에 대한 시추 계획을 승인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관련된 석유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글로벌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다시금 받게 되면 흥구석유 주가는 더욱더 고공행진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관련된 중장기적인 흐름세까지 전반적으로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련된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동해에 석유랑 또 천연가스에 대한 매장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해주면서 이 관련된 석유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동해에 심해 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밝혀주면서 뭐 중앙 에너비스부터 해서 이 가스 관련된 종목들,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이 포항의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윤 대통령께서 이제 이 브리핑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 결국에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듯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테마성 요인이 강하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별로 이 사이클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해야지 이 관련된 시장을 전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유가의 흐름세를 파악을 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유가가 강하게 상승을 할 때 흥구석유 주가는 상승한 흐름세를 보여주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증시, 국내 정세적인 부분, 단일적인 부분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발현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나왔죠. 6월 2일 날. 이 원유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중동이었죠. 지난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오일 패권을 갖고 있었던 중동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감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유가에는 바로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에너지 권력 자체가 미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미국이 원유 생산량 1위이기 때문에 이 오펙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오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 비중이 27%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오펙에서 석유를 감산하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이제는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이 무엇이었냐? 결국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더 이제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24년 6월 5일 23시 30분에 또 원유 재고량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재고량 자체가 낮게 나온다, 그럼 공급 이슈로 해서 유가는 더욱더 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흥구석유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꾸준하게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6월 3일, 6월 21일에 이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수요적인 측면을 견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쭉 진행을 했다면 이제 수요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탄탄해야지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월 3일과 6월 21일 만약에 50보다 높은 그런 경기 확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원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이 부분이 바로 유가 상승 탄력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살펴봤듯이 이 금년 말에 이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역시 이 석유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글로벌적인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과 별개로 또 석유 테마가 정말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 금일 장 초반에 정말 강한 모멘텀을 받아주면서 현재까지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 사실 전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았고 그 이후에 리스크적인 부분가 다소 완화가 되었을 때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을 받아줬던 시기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24년 4월 들어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한번 거치고 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는 단계였다. 사실 글로벌적인 정세를 봤을 때 아직까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다소 완화된 부분이 분명한 상태였고 글로벌 유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승 동력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부족한 상태였지만 국내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해줬죠. 우리나라 역시 이 석유랑 가스가 매장될 수도 있다라는 이 내용과 함께 금일 좀 유가와는 별개되는 이 단일적인 재료를 통해서 주가 역시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같은 이슈는 정말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년 이 상반기까지 이 결과가 나온다라는 어떤 이슈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결국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 그리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가적인 측면은 중장기적인 수요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요적인 부분은 미국의 제조업 지표를 살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 현재 원유 생산량 1위다. 미국이. 자, 그래서 6월 3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50이라는 숫자를 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글로벌 유가 역시 상승해주면서 이 부분이 바로 흥구석유 주가의 상승 탄력을 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미국 원유 재고가 있다. 원유 재고량이 낮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역시 공급 이슈가 이어지면서 흥구석유 주가의 상승 탄력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실 전고점 구간이 4월 15일 날 형성을 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준다. 그래서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그 윗구간은 사실 더 강하게 열려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세적인 부분 그리고 유가적인 부분에서 좀 강한 변동성이 또 나오게 된다. 여러분과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할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